마이크 테스트 하더라도 자 이제 자본주의와 합리적 선택 과목에 인강 한번 찍어볼게요. 선생님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찍고 원래 회의 오늘 아침 어제 찍고 어제 올려주려고 했는데 와 나 지금 어제 밤새도록 마이크 만졌거든. 선생님이 컴퓨터를 새로 사고 나서 처음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하는 건데 와 노이즈가 미친 거야. 지지직 소리가 그냥 막 어디 뭐야 순창에서 틀었는데 전주에서 들릴 만큼 지랄나게 노이즈가 나더라고. 이것 때문에 진짜 미치겠는 거야. 마이크 엄청 비싼 건데 와 왜 노이즈가 나지 미쳤나 막 별 오만 가지 짓 다 하다가 빡쳐가지고 게임 좀 하고 그러다 잠들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를 어쩌지 하다가 앞에다 한번 꽂아봤거든. 해결되네. 뒤에다 꽂지 않고 앞에다 꽂으니까 해결되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뭐 방송하거나 녹음할 때 친구들도 만약에 이제 포트가 뒤쪽에 있으면 선생님 생각을 했던 건데 이 포트가 아무래도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다른 쿨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것과 좀 동떨어져 있는 앞쪽 포트가 있으면 또 따로 꽂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딱히 그것만으로 이거를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선생님이 방금 USB에다도 한번 해봤었거든.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 진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가 노이즈 없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에 들고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본주의의 개념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본주의 의미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자본주의 의미? 자본주의 의미. 그렇죠. 시장 경제의 운영 원리라고 했습니다. 시장 경제. 그럼 도대체 이 시장 경제라는 거는 뭐냐? 시장 경제라는 건 뭐냐? 자유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미안해. 원칙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비슷한 말로 필기했을 것 같아요. 각 반별로 조금씩 한두 글자 다르긴 할 텐데 여러분 이제 그 중학교 때 그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 선생님이 그려줬던 그 수요와 공급 그래프 있죠. 네,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수요의 원칙, 뭐 공급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라고 했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까? 자,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왜 지금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면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고 싶어 한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올라가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 공급이 늘어나겠지. 그렇지. 공급이 늘어나. 근데 공급이 늘어나면 또 살 만큼 살 사람들이 다 사버렸으니까 올라갔던 가격이 또 서서히 떨어지고 서서히 떨어지다 보면은 또 공급이 잘 안 되고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희소성이 생기면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식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알아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 그게 바로 시장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시장 경제와 반대되는 말이 뭐라 그랬어? 그렇지, 계획 경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획 경제가 시장 경제와는 반대 개념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의 특징을 볼게요. 자본주의 특징 하나 땡기자. 자, 자본주의의 특징은 첫 번째로 사유재산 제도. 사유재산. 개인 재산의 소유가 가능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일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왜? 이거 저기 안 된다. 한 줄로 깔끔하게 안 맞춰지네.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의 원리.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요. 방금 얘기했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쵸? 아마 키보드가 기계식 키보드여가지고 좀 소리가 녹음될 것 같은데 그게 싫었으면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듣던가. 내 알바요? 뭐 그렇게 눈 뜨지 말고 죽여버린다. 자, 그 다음에 경쟁의 원리예요. 자유롭게 경쟁을 시키고요. 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었지?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서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잠깐만. 뭐야? 야, 이게 왜 이렇게 돼? 어이씨.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치?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일어난다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삼겹살 가게를 갔는데 어떤 집은 무한리필을 해서 주는데도 10,000원밖에 안 하고 어떤 집은 삼겹살을 200g을 파는데도 20,000원씩에 판단 말이야. 그 차이는 뭐라 그랬어? 무한리필 집에서는 남는 고기, 남아 도는 고기에 냉동고기를 가지고 거기서 팔게 되고, 또 냉장이나 좀 좋은 부위의 뭐 이벨코 삼겹살 그런 것들은 2만원짜리 삼겹살집에서 팔리겠지. 또 2만원짜리 삼겹살집을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고기를 다 구워주겠지만, 반대로 무한리필집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구워야 돼. 그렇잖아? 그러면 당연히 더 돈을 많이 버는 곳에서 사람들도 더 많이 고용해서 고기를 구우라고 할 거고, 반대로 무한리필집에서는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할 테니 마음껏 먹고 가라, 이런 식으로 냉동, 냉장 삼겹살, 사람, 인적 자원, 그런 것들이 알아서 경쟁 속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적 이익의 추구가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죠? 어떤 걸 예시로 들었었죠? 그렇죠. 종원이 형이 레시피도 공개를 하고 뭐 골목 식당 이런 데 나와가지고, 물론 방송 출연료는 받겠지만 원래 컨설팅 업체 같은 거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백종원 프랜차이즈를 성장시키기 위한 자기의 어떤 방책일 뿐이고,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성장하는 건 분명히 백종원 본인에게는 사적 이득이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가 성장해서 고용을 늘리고, 고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받은 것을 소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한 번 산업이 성장하고, 그런 것 역시가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배경부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역사적 전개 과정입니다. 자, 대항해 시대의 배경이 뭐라 그랬죠? 근데 여기가 잠깐만 글자 크기가 굉장히 작게 잡혀 있어서 글자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한 10 정도. 10 정도로 키워 볼게요. 자, 우선 신항로 개척의 배경. 유럽에서 어디로? 동양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신항로 개척의 배경이 원래는 유럽의 동쪽에 비잔틴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다스리는 뭐 예컨대 맘루크 왕조라든지 그 뒤에 세워진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그런 국가들이 있었어. 그래서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로 양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양쪽을 통해서 동방의 후추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쓸 만큼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국가가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에 있는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1400 몇 년에 나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여튼 1400 몇 년에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다 독점하게 되면서 후추의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후추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서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대항해 시대예요. 네, 대항해 시대. 물론 이제 대항해 시대의 원인은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우리는 경제를 배우는 거지 지금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경제에서의 원인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향신료 문제만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향신료 문제. 뭐 배경은 요 정도로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자본주의를 무슨 자본주의라고 하냐면 상업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작다 글씨가, 그치? 글씨 좀 더 키우자. 요 정도. 네, 요 정도. 아무리 작아도 그렇지 너무 심할 정도로 글씨가 작으니까 그래도 볼드체도 한번 해주자고. 그치? 자, 그다음에 특징은 뭐냐면요, 이때는 생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유통에 집중을 합니다. 생산과 유통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 지금 대항해 시대는 결국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또는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던 후추나 육두구나 메이스나 이런 식의 향신료를 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야? 유럽에 와서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향신료를 생산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아니면 향신료를 어디서 들고 와서 어디다 내려놓는 유통에 집중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생산이 없지는 않아. 생산이 없지는 않는 게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던 플랜테이션이라는 거. 이미 이때 신대륙에서는 향신료를 구하러 신대륙을 갔지만 신대륙에서는 금은이나 은 같은 게 더 많이 나와서 금과 은도 물론 캐서 갔지만 그 지역의 인디오들을 이용해서 인디오들을 이용한 게 아니지 거의 학대해서 감자라든지 담배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신작물들을 재배해서 유럽으로 가져가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어느 정도 있긴 하더라도 생산보다는 조금 더 유통에 집중하는 형태의 자본주의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 누구라 그랬죠? 콜베르. 그리고 이 사람 뒤에 ISM을 붙여가지고 콜베르티즘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콜베르티즘이 밑에서 이야기하는 중상주의
또는 중금주의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콜베르라는 사람은 잠깐만, 몇 년도 사람이더라? 1600년 1600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610 몇 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 사람이야. 프랑스의 재무장관이었고요. 태양왕으로 유명했던 그 베르사유 궁전 세우고 온갖 별 쇼 다 했던 그 루이 14세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루이 14세가 약간 종교적 문제로 충돌을 해가지고 콜베르를 쫓아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루이 14세는 뭐 전쟁하지, 뭐 베르사유 궁전 지었지, 맨날 돈만 쓰고 돈 벌어다 주는 놈 잘랐으니까 망했고,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은 그 이후에 100년 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예,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콜베르라는 사람. 자, 이 콜베르가 이야기했던 중상주의, 중금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상업이나 금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즉, 나라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이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부를 증대시키려면 간단해요. 우리나라의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 돼. 즉, 우리나라의 돈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오는 수입을 줄이고, 그죠? 이해했어? 수입을 줄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건을 다른 나라에다 왕창 팔아서 수출을 늘리면 돼. 이해돼? 즉, 중상주의의 목적은 수입을 어떻게 한다?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화살표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늘리면 된다 그랬죠. 위로 올라오니까 더 미쳤네. 자, 이렇게 수출을 늘리면 된다 그랬어. 그런데 그러면 수입을 줄이는 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한다 그랬어? 선생님이 학교 수업에서 뭐라고 설명했지? 현대차와 벤츠가 가격이 똑같으면 현대차 산다? 안 산다. 모든 사람이 다 벤츠를 사겠지. 현대 비하 발언 아니야. 선생님 차도 현대야. 제네시스. 자, 근데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냥 놔두면 현대차가 망할 거야. 그치? 벤츠와 현대가 가격이 같으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현대를 사겠냐고. 그러니까 현대차 보고 가격을 깎으라고 할 수는 없어. 왜? 그러면 현대차가 얻는 이득이 줄어들어. 다시 말해, 우리나라 기업이 얻는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벤츠에다 뭐를 왕창 붙여? 관세를 왕창 붙여서 벤츠를 현대보다 비싸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관세가 아니라 미친 듯한, 도저히 현대 아니면 도저히 구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강력한 관세를 붙이는데, 이런 관세를 보호관세라고 한다 그랬어. 보호관세. 그지? 그리고 이 보호관세를 매기는 무역을 보호무역 또는 보호무역이라고 한다 그랬다고. 보호무역. 됐어요? 그러면 수출은 어떻게 늘릴 것인가? 반대로 우리나라 물건을 밖에 가서 팔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콜베르가 열심히 프랑스 뭐 유명할까? 유리 제품이 유명하거든, 이 당시에. 그래서 유리를 들고 영국 갔어. 똑똑똑똑똑. 헬로우? 팔래요? 그랬더니 안 판대. 독일 갔어. 똑똑똑. 구텐탁? 팔래요? 안 판대. 뭐 저기 스페인 내려가서 똑똑똑. 뭐였지?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 까먹었다. 어쨌든 팔래요? 그랬더니 안 산대. 왜? 모든 나라들이 이 당시에는 뭘 하고 있었을까? 중상주의 또는 중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유럽에는 못 파네? 그러니 어디에 팔아야 돼? 외국에. 그리고 그 외국에다가 우리나라 것만 사라고 강제하기 위해서 그 외국의 정치를 우리가 해야지. 다시 말해, 그 외국의 지배권을 뺏어야지. 그게 뭐야? 식민지. 그렇죠. 콜로니. 됐어요? 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정부가 커야 돼, 작아야 돼 라는 말을 떠나서 정부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절대왕정이지. 이때의 정부는 절대왕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산업혁명 가겠습니다. 자, 산업혁명 봅시다. 자,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식민지에다도 팔아야 되고, 식민지를 넓혀가면서 이제 새로운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뭐 남아메리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보게 된 거예요. 우와, 개멋있당 이러면서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다시 말해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나니까 이것을 단순히 손으로 찍어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뭐가 일을 해서 찍어내야 되겠어? 그렇지, 기계가 일을 해서 찍어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장제 수공업 중심으로 생산되던 것들이 공장제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기계가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대량 생산이야, 소량 생산이야?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잖아, 그치? 많은 이득을 얻었던 것들을 다시 더 좋은 기계를 만들고 더 빠른 기계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과학기술과 뭐 기계공학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가 더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자본주의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연대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대항해 시대는 기본적으로 16세기에서 18세기 정도까지를 이야기하고요. 네. 산업자본주의의 시대는 뭐 1, 2차 산업자본주의가 따로 있기는 한데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라도 이거 왜 이 난리가, 미안해, 잠깐만 카톡 끌게. 친구가, 자 카톡 끌게요. 잠깐만, 여기도 꺼야지, 컴퓨터도 꺼야지. 종료하자. 영상 할 땐 종료하자. 자, 어쨌든 뭐 우리가 1, 2차 산업주의를 나와서 배울 건 아니지. 뭐 우리가 지금 통합사회지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세계사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자, 이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찍어내게 되니까, 이 대량 생산을 누가 더 잘 파냐, 뭐 나라가 보호해주고 이런 차원을 지나버렸습니다. 나라가 보호해주고 이런 차원을 지나버려서 이 당시에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배경이 되고요, 특징이 되고요. 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 이 자유로운 경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론상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마음대로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자유방임주의죠. 자유방임주의 어떻게 해야 이쁘게 나오나. 이거를 조금 이 공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이렇게 하자. 그래도 보는데 문제 없죠. 네. 자유방임입니다. 저희 자유방임주의에서는 어떤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금은 아니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요와 공급 그래프 기억나요? 수요와 공급 그래프. 그렇지. 수요가 늘어나면 알아서 가격도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도 늘어나고, 근데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살 만큼 살 사람 다 사서 수요 좀 줄어들고, 그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공급이 다시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다시 또 희소성이 생겨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식의 알아서 조절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고, 그러한 경제체제를 유지시켜야 된다. 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바로 자유방임주의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정부는 작은 정부죠. 네. 그리고 개입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한 타임 끊고 갈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한 타임을 끊는 이유가 한 번에 다 한 40분 정도로의 강의로 끊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지금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일단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컴퓨터에서 녹화를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한번 끊고 영상 한번 선생님이 감독해보고, 그 다음에 후반부 거 다시 올려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배웠던 게 이 정도일 거예요. 좀 더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었던 부분이지만, 이거는 뭐 복습 영상이니까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잘 되살려 봅시다. 자, 일단 고생했고요. 여러분 안녕.